네, 상황을 좀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경주시 남남서쪽 11km 규모 4.5의 여진이 오늘 8시 33분에 발생을 했습니다. 또 경북 경주라서 아무튼 우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일단은 새로 들어온 소식이 있으면 정리를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우선은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오후 8시 33분에 이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예. 그 8시 33분 그리고 한 4분 정도 후에 기상청에서 지진이 발생했다라고 통보를 했고요. 예. 그 대구와 창원, 부산, 포항, 울산, 서울, 제주도 일부 해당이 되겠고, 그래서 한반도 전역에서 진동이 감지가 됐다. 예. 그리고 9월 10일 발생한 규모 5.8 그 본진입니다. 그래서 그 본진의 여진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기상청에서 밝혔습니다. 네. 그 본진으로부터 남쪽 약 한 3km 떨어진 지점, 그래서 그 본진이 발생한 것과 거의 같은 지점이다. 비슷한 이렇게 지점이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지금까지 여진 발생은 총 364차례 발생을 했고요. 예. 그중에서 1.5에서 3.0,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3.0 미만이다라고 하면은 사람이 거의 느끼지 못하는 또는 민감한 일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예. 그 정도 규모의 약한 지진이 약 한 96% 정도, 그래서 350여 차례 정도 발생했고 예. 그 3.0에서 4.0이 11차례, 4.0에서 5.0이 지금까지는 한 차례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진이 발생했을 때 한 차례 발생을 했었는데 오늘 4.5가 발생하면서 지금까지 총 4.0에서 5.0 사이의 지진은 2차례 정도 발생했다. 그래서 총 말씀드린 대로 364차례. 그리고 기상청에서 브리핑을 통해서 추가로 여진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 예. 그리고 여진으로 인한 지진동, 그러니까 흔들림이 당분간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네. 밝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4.0 이상의 여진은 그 지진이 발생했던 당일 이후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지금 이렇게 4.0 이상이 또 발생했다. 이건 저희가 좀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그 우선은 12일에 저희가 본진이 발생했죠. 예. 5.1에 그 전진이 있었고, 그리고 네. 5.8에 본진이 있었는데 이후에 그 12일, 그러니까 본진이 발생하고 불과 몇 시간 후에 4.3의 여진이 한 번 있었습니다. 네. 그것이 지금까지 발생한 여진 중에서 가장 큰 규모였는데, 잠깐만요. 그러면 그때 4.3 규모가 발생했다면 오늘 발생한 지진 더 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생한 여진이 가장 지금까지 발생했던 여진 중에? 가장 크게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364차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여진이다. 물론 그 5.1의 전진을 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전진까지 포함하면 규모로 봤을 때는 두 번째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여진은 사실 발생은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발생 횟수라든지 강도는 조금씩 적어지고 있고 작아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예. 다만 그 전문가들이 예측하지 못한 것은 여진이 생각보다 좀 길게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생각지 못한 그 좀 강한 여진이 발생했다. 이것이 전문가들이 좀 예측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아무래도 본진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5.1의 전진이 발생하고 이후에 전진으로 인해서 5.8의 본진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예. 이후에 그 축적된 힘이 좀 풀리는 과정에서 여진이 발생했습니다만, 그 응력이 계속 풀리면서 이번에도 4.5의 여진이 발생하지 않았냐, 이렇게 그 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현재 밝히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번이 강진의 전조 현상은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물론 단정 짓기는 조금 힘듭니다만 가능성도 물론 낮고, 하지만 지난번 12일에도 규모 5.1 이후에 5.8의 더 강한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고 돌발적인 불확실성은 아직까지는 존재한다. 이렇게 그 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들 불안해하실 것 같은데 적어도 기상청의 발표에 의하면 오늘 일어난 지진은 지금까지 발생한 여진 중에 가장 강력한 여진이었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궁금한 게요. 진원이 어디냐? 이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깊이는? 이거 언제쯤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진원을 사실은 처음에 기상청에서 그 지진 통보를 할 때는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어느 정도 확실하게 좀 정리가 되고 분석이 돼야 우리가 이제 진원의 깊이를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예. 그 지난번 본진이 발생하고 전진이 발생했을 때는 진원의 깊이를 상당히 늦게 좀 발표하는 모습을 보였고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먼저 저희가 그 진원의 네. 깊이에 대해서 알게 됐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처음에 지진이 발생하고 8시 30분에 발생하고 1시간 후에 기상청에서 보도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거기서 지진 발생의 깊이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4km 정도. 그래서 지난번에 본진과 전진이 발생했을 때 한 15km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네. 같은 이 비슷한 지점에서 같은 정도의 지진 발생 깊이 여기서 발생했다. 예. 그 지난번에도 사실은 그 본진이 발생했을 때 피해가 그나마 적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 바로 이제 진원의 깊이가 깊었기 때문에 네. 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한 14km 정도 상당히 좀 깊은 곳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흔들림은 감지가 됐을 수 있더라도 건물이 무너지거나 이런 정도의 피해는 예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 본진이 발생하고 또 전진이 발생하고 360차례 정도 여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집안이 상당히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고 어느 정도 이 균열도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네. 이 정도의 여진이 발생했다면 어느 정도 추가적인 피해 또 앞으로 이 기상청에서도 여진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예. 추가적인 피해는 계속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보통 이 여진이 어느 정도까지 이어지는 겁니까? 글쎄요, 그게 사실은 좀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사실 그 어제였죠. 제가 어제 이 기상청 지진과에 전화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여진이 언제까지 좀 계속될지 좀 말씀을 해달라고 예. 전화를 좀 드렸었는데 예. 이 기상청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확실히 지진의 횟수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규모도 확실히 적어지고 있습니다만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전문가들도 이 여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현대과학으로는 조금 예측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네. 그 다만 그 다른 나라들을 참고해 봤을 때 그 우리가 물론 뭐 동일본 대지진은 상당히 강력한 9.0의 지진이긴 했습니다만 예.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후에 지금까지도 여진이 계속되는 것으로 이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100여 차례 넘게 그 여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여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여진은 수일에서 많게는 수년까지 그래서 상당히 이 오차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네. 기상청에서도 아직까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고 특히 여진의 그 규모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오늘 또 여진이 4.5의 여진, 강한 여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예. 추가적으로 더 횟수가 잦아질 가능성도 좀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물론 이제 지진이 지난주에 발생하고 나서 많은 언론에서 지진 관련 속보도 나가고요. 보도도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 저희도 이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기초적인 정보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단어별로 좀 저희가 짚어가도록 하죠. 진앙과 진원, 또 지진의 규모, 또 진도 이게 좀 다릅니다. 요거를 좀 용어를 정리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진앙은 예. 확실히 이제 어느 지역에서 발생했는지 우리가 그렇죠. 표면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네. 같은 경우는 경주시 남서쪽 11km 지역 이것이 이제 진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규모가 오늘 4.5지 않았습니까? 규모 4.5는 절대적인 값. 그래서 예. 지진계가 측정한 값이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어느 지역에서나 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4.5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지진이 발생했을 때 경주라든지 일부 이 영남 지역에서는 상당히 심한 흔들림을 느낄 수 있겠죠. 반면에 이 경주에서 멀리 떨어진 한 200~300km 떨어진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지역은 그보다는 흔들림을 덜 감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것들, 사람이 느끼는 정도 또는 어떤 피해 규모 정도 그리고 건물이 흔들리는 정도 이런 상대적인 개념을 우리가 진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규모는 4.5고 진도는 기상청에서 아직 발표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네. 그 국민안전처의 어떤 분류에 따르면 한 규모 4.5 정도면은 진도 4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예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본진 5.8이 이 경주에서 진도 6 정도였거든요.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진도 3에서 4 정도라고 판단을 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지진의 깊이 우리가 이제 지난 본진 때는 15km 정도 안팎이었고 예. 오늘 같은 경우는 14km. 그러니까 지진의 깊이 진원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지진의 깊이가 중요한 것은 역시 얼마나 깊이 발생했냐에 따라서
그 발생한 지진, 그러니까 땅속 어느 정도 깊이에서 발생한 에너지가 지표면까지 도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 100km에서 아무래도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10km에서 발생했을 때보다는 확실히 에너지가 도달하는 시간이 멀겠죠. 예. 또 에너지가 상쇄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고 따라서 이 지진의 깊이 이것을 빨리 파악하는 것, 이것도 지진의 어떤 피해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원 우리가 단어를 정리했습니다만 지표면에서 발생한 그 깊이가 지표면에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보면 사람이 그러니까 인간이 느끼는 이 지진동은 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느끼셨을 겁니다. 이번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예. 지진을 빨리 우리가 이제 먼저 캐치를 해야 되거든요. 시민분들께서 이제 기상청 발표하는 어떤 문자를 받거나 국민안전처 문자 또는 지진 통보 알림이 같은 어플이 있는데요. 예. 이런 것들을 처음에 이제 먼저 까셔야 되고 설치를 하셔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지진이 처음에 속보로 떴을 때 예. 해역에서 발생했느냐, 내역에서 발생했느냐를 먼저 시민분들께서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해역에서 발생했다면 아무래도 지진의 피해가 적을 가능성이 아무래도 있겠죠. 물론 네. 해역에서도 강한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쓰나미라든지 이런 우려는 물론 네. 있겠습니다만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지진은 해역에서 발생했을 때는 내륙에서의 피해는 아무래도 좀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 그다음에 판단해야 될 게 내륙에서 지진이 발생했다면 규모가 어느 정도이냐 이것을 예. 보셔야 되고 규모가 한 4 정도가 넘어간다라고 봤을 때는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이 진원의 깊이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 진원의 깊이가 어느 정도냐. 보통 우리가 천발 지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발 지진이요. 맞습니다. 이게 보통 기준으로 봤을 때는 30km입니다. 그래서 0에서 한 30km 정도에서 발생한 지진은 천발 지진. 그래서 어느 정도 내륙에서 가까운 곳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처음에 사실은 본진, 그러니까 12일에 본진이 발생했을 때 이 미국 지질조사국이나 유럽에서는 한 10km 정도라고 처음에 밝혔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천발 지진이죠. 그래서 예. 어느 정도 이 피해가 좀 있지 않겠느냐라고 본 이유기도 합니다. 다만 한반도는 10km에서 발생했다. 이게 깊냐 아니면 얕은 지진이냐는 전문가들마다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예. 한반도의 이 지질은 상당히 단단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단단한 구조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10km에서 발생했더라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피해가 적지 않았냐 이렇게 또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진원의 깊이에 따라서 우리가 피해 정도를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조금 전에 김동혁 기자가 그 해안과 내륙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의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해안에서 발생했을 때는 내륙에서 발생했을 때보다 피해가 내륙에서는 체감하는 게 더 적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해안에서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이게 좀 파도가 좀 더 심하게 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 해역 그러니까 바다 깊은 곳에서 이제 발생하는 것이 이제 해양 지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것은 그 울산에서 지난번에 5.0의 지진이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5.0의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에도 사실은 해일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 그 동일본대 지진 같은 경우가 이제 해역에서 했고 그것이 이제 쓰나미가 사실 상당히 몰려왔는데 당시가 9.0이었거든요. 예. 또 네. 칠레에서도 사실은 이 칠레라든지 이 남미 쪽에서 발생하는 지진들, 해역 지진들이 이제 쓰나미를 좀 일으키곤 하는데 아무래도 규모가 7 이상 정도는 넘어가야 그리고 해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바다 깊은 곳에서 발생하게 그러니까 바다 밑에 땅이 있게 되고 그 땅속 밑에 이제 거기서 지진이 발생하게 되는데 예. 어느 정도 깊으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얕은 곳에서 발생하냐에 따라 그러니까 천해 지진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 천해 지진 그러니까 한 10에서 20km 정도 천해 지진이면 아무래도 쓰나미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예. 그 한반도 주변에서 여태까지 규모가 6이 넘어가는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반도가 그 쓰나미에 대한 우려는 아무래도 적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다만 그 일본 북부 쪽이라든지 서쪽의 해역에서 만약에 지진이 발생하게 된다면 예. 한반도에 쓰나미가 몰려올 가능성, 특히 80년대로 기억을 하게 되는데 그 일본에서 발생한 해역 지진으로 인해서 쓰나미가 발생해서 한반도 강원도로 몰려온 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일본에서 발생한 강진의 쓰나미로 인한 한반도 피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같이 이렇게 지진이 발생했을 때 연안 여객선들은 정상적으로 운행되나요?
그렇습니다. 그 뭐 해역에서 발생하는 지진이 아니기 때문에 예. 사실은 또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이라 하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사실은 뭐 파도의 움직임이 그렇게 심해진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물론 그 발생 지점에서는 어느 정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예. 그것은 이제 해역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에너지가 약해지고 파고가 작아지고 에너지도 작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뭐 해역 그 해안가에 있는 그 여객선의 운항은 사실은 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단층에 대한 얘기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에서 부산 쪽으로 내려가는 양산 단층, 이게 이제 언급이 많이 됐는데요. 네. 그 양산 단층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까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떤 단층입니까? 그 사실은 이번 지진의 원인을 우리가 양산단층이라고 보는 것은 그 양산단층이 이제 경주 그리고 뭐 포항이라든지 부산 네. 쪽으로 이어져 있고 그 밖에 사실은 여러 단층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그 대구라든지 이런 지역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단층들이 상당히 많지 많네요.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 중에서 우리가 어느 단층의 그 원인으로 인해서 이번 경주에 지진이 발생했는지는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 그 전문가들은 어쨌든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상당한 여진들이 계속되고 있고 일본에서 네. 특히 최근에 지난 4월에도 구마모토에서도 규모 6.5가 7.3의 강진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동일본 대지진의 여진으로 또 보기도 합니다. 예. 이 여진들로 인해서 우리 한반도와 가까운, 그러니까 일본하고 가까운 영남 지역의 여러 단층들이 조금 어긋나지 않았느냐. 조금 어긋나는 과정 그리고 그것이 예. 어떤 힘이 좀 풀리는 과정에서 영남 지역 그리고 해역이라든지 내륙에서 지진들이 좀 발생하고 이번 예. 경주도 그와 관련되지 않았겠느냐라고 추정은 합니다만 예. 사실 기상청에서 지금 뭐 지난번 본진 때도 그랬습니다만 앞으로 단층들을 좀 보겠다라고 밝혔거든요. 분석을 해보겠다. 네. 지금까지는 사실 우리가 어느 단층에 의해서 특히 양산 단층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양산 단층이 활성 단층이 아닐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예. 활성 단층이라는 것은 과거에 한 번이라도 지진이 있었거나 또는 네. 앞으로 우리가 지질 조사를 했을 때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 그러니까 단층들이 어긋나 있는 것마다 조사를 해보면 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일주일 만에 또다시 여진이 발생했고 앞으로 계속해서 추가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전문가들의 견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연구는 늦어지고 있고 지진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보니 우리가 지금 제일 우선시해서 해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 이걸 좀 더 우리가 좀 더 상향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이번 지진으로 확실히 많은 시민분들께서 느꼈을 것 같고요. 특히 지난번 본진 때는 조금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저희가 사실은 좀 보였었고 피해도 상당히 있었고 일주일 만에 지금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하니까 많은 시민분들께서 또 뛰쳐나온 분들도 계시고 밖으로 네.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운동장이라든지 공원으로 대피하는 것도 저희가 영상으로 좀 많이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이제 학습을과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진이 뭐 다발국이긴 합니다만 예. 유치원 때부터 사실은 이것이 확실하게 정규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이. 그래서 유치원생들도 지진에 대한 대비를 확실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유치원생들도 그리고 초등학교도 정규적으로 이것을 교육을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앞으로 뭐 한반도에서 6.5 정도의 지진 또는 과거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뭐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7.0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예. 7.0이면은 사실은 7.0의 지진이 한 진원의 깊이가 10km에서 발생을 했다. 네. 그러니까 지금 5.8보다 1.2 정도, 물론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발생했을 때 이 국민안전처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진이 만약에 한반도에서 일어나게 되면 네. 당시에 소방방재청에서 밝혔는데요. 그 진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6.5 정도면 사망자가 7,700명에 달할 것이다. 받고 부상자가 11만 명, 그리고 진도가 7.0이면 사망자가 5만여 명에 달하고 예. 부상자가 62만 명일 것이다. 그리고 진도가 7.5면 사망자가 100만여 명, 부상자가 1,000만여 명에 달할 것이다. 네. 물론 뭐 이 정도의 한반도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물론 좀 희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소방방재청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네. 당시에 이 분석을 좀 한 것이고요. 그 진도 7.5의 지진이 일어나면은 그 1,000만 인구가 다칠 것이다.
이렇게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물론 예.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경우긴 하겠습니다만 네. 이런 분석도 있기 때문에 그 앞으로 이번 지진을 좀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아무래도 좀 교육이라든지 예. 또 시민분들께서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좀 느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렇죠. 또 교육도 해야 되고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네, 국가적인 대처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의 국가적인 대처는 미흡했다라는 지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이 국가에서 어떻게 지진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대처를 하고 있느냐를 보는 것은 뭐 지진뿐만이 아니라 태풍, 뭐 어떤 재난 현상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재난 대처에 관련된 우리가 보고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정부에서 내놓는 이것으로 봤을 때 일본에서 지진에 대한 보고서는 3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야, 예.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느 곳으로 가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이 보고서가 300페이지가 넘는데 네. 그 국민안전처에서 이 조사한 그러니까 쓴 이 보고서는 10페이지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10페이지가 채 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한반도가 지진에 대해서 소홀했다. 지금 이 경주 지진 전까지는 소홀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지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규적으로 우리가 꾸준히 교육을 받은 적은 기억이 사실은 없습니다. 없죠. 예. 예, 사실 이런 것도 사실 지금은 되어 있지 않은 것이고요. 그래서 예. 또 하나는 이번에 경주 지진을 통해서 우리가 정부의 대처가 미흡했다라고 또 하나 보는 것은 국민안전처에서 얼마나 빨리 이제 신속하게 시민들에게 통보를 하느냐인데 그 지난 본진이 있을 때가 한 8분 정도 걸렸죠.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그 받았을 때 국민안전처의 지진을 받은 것이 8시 45분이었습니다. 예. 저희가 33분에 지진이 발생했죠. 오늘. 10분이 지나고 네, 나서 10분이 문자가 좀 온 거죠. 지났습니다. 네. 12분 정도 저는 지나서 그 예. 국민안전처에서 그 통보를 받았거든요. 예. 그 기상청에서는 한 20초 정도면은 일단 국민안전처라든지 방송사라든지 또는 어떤 교육기관이든지 이런 데에다가 바로 뿌리거든요. 이 통보를. 예. 하지만 여기서 이제 뭐 방송사라든지 국민안전처에서 이 시민들에게 보내는 통보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을 단축하는 데 노력을 상당히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기상청에서 앞으로 지금은 20초입니다만 10초로 단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10초로 단축한 만큼 국민안전처에서도 더 빨리 이제 보내야 되겠죠. 시민들이 가장 빨리 지진을 파악을 해야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그 후에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 가장 빨리 대처하는 전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에서 가장 빨리 전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지 아니면 지금 또 하나 나오는 것은 국민안전처를 거치지 말고 기상청에서 바로 시민들에게 네. 통보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 그것도 이런 것도 방법일 지금 것 같습니다. 네,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정부에서 많이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네. 또 내일 이후에는 어떤 소식들이 들려와서 안전처를 질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일주일 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이렇게 벌어졌습니다.